대로 IT 리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뭐 책 저자이기도 하고 IT 취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주 개발 쪽에 뭐 홈페이지나 앱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런 자문 컨설팅도 같이 겸해서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요새 챗GPT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랜딩 페이지나 이런 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런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새는 챗GPT로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를 조금 이제 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할 텐데, 우선 제 소개부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제 저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김민영 작가라고 이렇게 치면은요, 제 사이트들이 뜹니다. 뭐 저는 뭐 카페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책입니다.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IT 업계에서 억대 연봉 만들기라는 책이고, 이 책은 한 작년 10월 정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이렇게 IT 리치라는 이름으로 IT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고민합니다 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뭐 책이나 아니면 뭐 IT 취업에 관련된 거나 이런 쪽으로 보통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게 될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챗 GPT라는 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랜딩 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뿌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코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뭐 본인이 이제 코딩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1번을 쳐주시고요. 아, 코딩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면 2번을 한번 쳐주세요. 그 사장님들. 네네. 아, 윤성필 사장님과 김정혜 사장님, 기양근 사장님. 네. 네, 대부분 이제 2번을 지금 쳐주셨는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간단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를 우리가 챗GPT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는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10분 만에 챗GPT로 뭐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만들기 뭐 이런 강의가 나왔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들어보셨다 그러면 1번, 안 들어보셨다 그러면 2번 한번 쳐주세요. 네, 거의 대부분 안 들어보셨는데,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이번에 나왔던 그 10분 만에 챗GPT로 강의 만들기를 했는데, 평소에 이렇게 무료 세미나를 해가지고 보통 한 몇백 명 이 정도만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진짜 거의 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강의를 신청하고 완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챗GPT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오늘도 제가 교보문고를 좀 다녀왔는데, 교보문고에도 진짜 매대에 깔려있는 책들이 다 챗GPT 관련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아, 챗GPT가 정말 지금 사람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좀 어떻게 이제 코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오픈 API라 그래서 오픈 AI라 그래서 이 지금 챗 GPT 한번 가입 다 하셨나요, 혹시? 가입하신 분들은 1번, 가입 안 하신 분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아, 그래도 다들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가입을 다 하셨는데, 아, 이재양 사장님은 또 안 하셨네요. 그래도 다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은 챗 GPT 사이트부터 한번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챗 GPT를 하려면은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챗 GPT라고 그냥 쳐보시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서 챗 GPT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두 번째 나오는 Introducing ChatGPT,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떠가지고 로그인이 이제 된 상태인데,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들어간 사장님들은 1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글에서 챗 GPT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introducing 챗 GPT 여기까지 가서 이제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을 try 챗 GPT 해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거 보고 바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다 같이 이제 한번 보면 좋으니까 혹시 여기 모바일로 참여하시는 분 계신가요? 모바일로 참여해 주시는 분 지금 한번 1번 눌러 주시겠어요? 모바일로 참여하시는 분은 뭐 어떻게 실습할 수가 없으시니까. 네네. 지금 모바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네네. 모바일로 참여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지금 한번 그럼 여기서 같이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캠핑장이시군요. 아, 저도 캠핑 가고 싶은데 캠핑장까지 이렇게 들으러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트라이 챗GPT 우선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길 들어갈 텐데 이게 지금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통 구글 컨티뉴 위드 구글이라 해서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면은 이거는 바로 컨티뉴 위드 구글로 해서 사인업하고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뉴챗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챗GPT를 생성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뭐 만들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거나 이런 식으로 뭐 워드프레스로도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도메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좀 기본적인 지식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실습을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실제로 사장님들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이제 고객 DB 만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고객 DB를 수집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HTML 코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바로 채팅창에다가 붙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쳐보셨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박덕훈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DB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통은 뜹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코드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지만 고객 DB를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한 HTML 코드를 작성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뜨기는 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보통은 죄송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해서 안 뜨실 거예요.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안 뜨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조금 이런저런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얘가 학습을 해서 또 나온 건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안 돼서 위반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나오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할 때 고객 DB를 수집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고객 DB를 수집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HTML 말고 입력을 할 수 있는 HTML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복사해서 한번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잖아요. 고객 DB 수집하는 거나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를 법에 저촉이 되면은 또 얘가 그거를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할 때 그런 것들은 또 피해서 적어 주셔야지. 아, 얘가 공부하는구나. 얘가 이거를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뿌려줍니다. 네, 요거를 한번 그러면 복사를 해서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물론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이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제가 띄워놓은 노트패드나 이런 건데, 우리가 코드 작성 프로그램, 이렇게 치면은 뭐 코딩하기 좋은 프로그램 추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서브라임 텍스트나 VS 코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뭐 아톰, 뭐 에디트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노트패드 플러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치시면은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데 다운로드 노트패드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PC가 거의 다 이제 윈도우 PC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첫 번째 거 받아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맥 PC일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은 윈도우 PC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스톨러를 눌러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설치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해서 만약에 경고창이 뜨면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언어는 상관없습니다. 확인, 다음, 동의함, 다음. 뭐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따로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바로 하고 여기서 뭐 이거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니까 바로 넘어가시고 설치 눌러주시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패드 플러스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코드 작성을 바로 하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닫고 실행하기 체크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노트패드 플러스가 바로 실행창이 뜨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뜹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코너들인데 보통은 이 화면이 이제 뜨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플러스 새 파일 버튼을 눌러서 실습을 해보실 겁니다. 새 파일 버튼을 누르면 이런 아주 빈 창이 나오거든요. 이 빈 창에다가 코드를 집어넣고 실행을 하는 걸 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계신가요? 따라오신 분 1번, 좀 못 따라오신 분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따라오신 분. 아, 많이들 따라오셨네요. 네. 아, 박덕훈 사장님 못 따라오셨나요? 아, 설치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지금 모바일로 참여하시고 계신 분은 네, 괜찮고요. 네. 지금 그래도 같이 PC로 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될 거니까. 아, 네네. 다시 하시는 중이시군요. 네, 조금 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들어가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구글에다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쳐주시고요. 여기를 쳐주신 첫 번째 링크를 그대로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창이 뜹니다. 다운로드 창이 뜨면은 뭐 가장 최신 버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최신 버전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윈도우 PC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PC 사용하시는 분은 이 인스톨러 이거를 눌러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이나 이런 것 보시는 분들은 이 밑에 것들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설치된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파일 실행 창이 뜰 거고 허용하시겠냐는 이 앱의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뜨면은 예라고 눌러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한국어 나오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눌러서 모든 거 그냥 그대로 다음 눌러서 완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하기를 체크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셔야지 바로 이제 뜹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로 실행을 하고 싶다. 바탕화면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다가 바로 검색창에다가 노트패드라고 치면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실행 체크가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똑같이 노트패드 플러스 화면이 뜹니다.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메모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코드처럼 인식을 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메모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코드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들을 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죠? 안 되신 분 1번. 혹시 조금 못 따라가시겠다. 힘드시다. 1번. 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다 되신 걸로 알고 한번 노트패드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챗GPT에서 코드를 만들었던 거를 한번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붙여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봐드려야 되니까. 네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파일을 그냥 이대로 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 이거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컨트롤 S라고 여기에서 눌러도 되고 여기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으시죠?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을 하면 뜹니다. 이렇게 뜰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여기 보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HTML 코드로 하셔야 돼요. HTML 코드로 작성을 했으니까 HTML 코드로 저장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html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인덱스 6.html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세요. 기본으로 그냥 저장하시면 텍스트 파일로 그냥 저장이 돼서 아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인덱스 6 뭐 html, .html 이 html이 중요합니다. HTML 코드를 작성해 달라 그랬으니까 HTML이 중요합니다. 여기 확장자까지 HTML을 해주시고 index 6.html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못 따라오신 분?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그렇죠. 네, index 6.html 하고 저장. 이 상태로 저장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코드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제. HTML 코드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인덱스 6이라는 거를 자, 보이시죠? 입력 폼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제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위에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딱 나온 겁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제출. 물론 이게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은 안 합니다. 이게 제출 버튼 눌러서 또 저장하는 거는 또 그 다음 영역인데 여기까지는 화면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챗 GPT로도.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좀 랜딩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챗 GPT에다가 한번 또 다른 명령어를 줘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입력할 수 있는 HTML 코드를 작성해줘.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다가 랜딩 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줘. 위에 이미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또 첨부를 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쳐볼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따라오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위에서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뭔가 더 보충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줘.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쳐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사장님, 잘 만드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또 복잡한 이제 소스들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 코드를 이해하기는 우리가 아직 코딩을 다 안 해보신 분들인데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까지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코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친절하게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챗GPT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꽤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오다 보면은 이건 저는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려요. 잘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잘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잘렸을 때 어떤 명령어를 줘볼까요? 무료 버전 쓸 때는 이런 잘리거든요. 물론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도 요새 많으신데 네, 좀 모르시겠죠? 그럼 더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챗GPT가 더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위에서 이제 못한 설명들을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우선은 우리는 이 코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입력한 창에서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입력한 창 만들었는데 아깝잖아요. 뭔가 아까우니까 우리가 이 노트패드 페이지에서 이걸 복사한 거를 하나 붙여 넣을 건데 마찬가지로 새 파일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새 파일 누르신 다음에 아까 복사한 거 컨트롤 V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기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 창이 또 뜹니다. 아까 전처럼 이번에 이제 제가 인덱스 6까지 했으니까 인덱스 7.html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덱스 7.html 이렇게 적어보고 이제 한 번씩 했으니까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이 됐으면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바로 이게 화면이 나옵니다. 조금 달라졌죠. 근데 여기 조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살짝 나아졌죠. 그래서 좀 약간 어설프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많이 향상된 랜딩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지금 되셨나요? 따라하고 계신 분들 혹시 되셨으면 그 랜딩 페이지 뜬 거를 한번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박덕훈 사장님처럼 한번 랜딩 페이지 한 거를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셨다, 잘하셨구나.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 잘 따라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이게 같은 문장으로 입력해도 다른 결과값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챗GPT가 다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했다 그래서 뭐 요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은 명령어를 쳐도 얘는 다양한 다른 코드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 입력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서 똑같은 이제 페이지들을 아마 출력을 하셨을 거지만 랜딩 페이지는 사실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네네. 실행하는 모습이요. 네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김정현 사장님 굉장히 자세하게 또 띄우셨네요. 네. 이렇게도 띄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응용해서 또 넣으시면 되겠죠. 실행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랜딩 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줘 라고 했을 때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요거를 이제 드래그해서 해도 되고 여기 카피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카피 코드라는 게 있으면 요거를 카피 해가지고 카피한 거를 새로 이제 붙여 넣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아까 전에 이제 6, 7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여기 요 버튼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새 파일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새 파일 버튼 누르면 새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새 화면, 빈 화면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제가 붙여 넣은 겁니다. 붙여 넣어서 요거를 똑같이 저장 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저장하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돼요. 메모장 형태로 이제 그냥 저장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HTML 코드로 작성해줘라고 했으니까 HTML을 .html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8.html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이게 코드 형태로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되게 밋밋한 화면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출력한 페이지는 굉장히 밋밋한 화면일 거예요. 요거는 스타일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요거는 뭔가 그래도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뭐 그림자도 여기 띄워져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칸도 이렇게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클릭했을 때 또 나오고 제출 버튼도 조금 이제 형태가 색깔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런 색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폰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진 뭐 이런 여백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폰트 사이즈 뭐 폰트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박스 사이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바디 부분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텍스트만 바꿔서 넣으면은 입력하는 창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고객 정보 입력 페이지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고객 정보 입력 페이지 이거 말고 우리가 그냥 우리는 고객 DB 수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장 버튼을 여기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그 창 띄었던 거, 이 창 띄었던 거를 실행을 해주면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인덱스 8을 한번 띄워볼까요? 네, 고객 DB 수집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뭐 밑에 있는 것들도 뭔가 이제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했잖아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다. 근데 나는 이걸 다른 걸 하고 싶어. 뭐 여기서 이메일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는 조금 이제 민감하니까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하고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아까 인덱스 8, 아까 띄워놓은 창에서 이제 저장이 됐으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 고침, 요거만 눌러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카카오톡 아이디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랜딩 페이지를 수정을 해서 응용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뭐 이런 부분도 버튼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요 위에 부분은 솔직히 이제 다루기 힘드니까 요 밑에 부분만 조금 뭐 인풋 타입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네임 부분, 라벨 부분만 여러분들이 요 텍스트들만 수정을 해 줘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다 따라가셨나요? 네. 지금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 윤석필 사장님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뭐 띄우신 거 보니까 이제 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를 하면 되냐? 저는 약간 예전에 학습을 시켜 놔서 이렇게 또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그 부분들은 C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도 쪼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 요 구문을 한번 또 같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명령어는 한번 공유를 해 드리고요.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라고 해서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 또 CSS 스타일을 얘가 만들 겁니다. 근데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 하니까 아까 소스에다 추가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부분만 얘네가 만들어 버렸어요. 뭐 좀 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면 되는데 우리는 또 이거를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한 번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나왔지만 여기서 어디에 추가로 나오긴 해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쪼끔 아까 전에 거기서 그냥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만든 소스에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아마 요 코드를 다시 나올 거예요. 뭐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한 번에 했을 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안 되셨을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 요렇게 하면 이제 HTML 해 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도 나오고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서 나올 겁니다. 아까 만든 소스에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 요 명령어를 한번 쳐 보실게요. 아까 만든 소스에 "CSS 스타일을 추가해 줘." 요거를 한번 치시면 한 번에 우리가 붙여 넣을 수 있게 다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좀 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료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버전이실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쪼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요렇게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뜨죠. 그래서 body html까지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 카피 코드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카피 코드 복사한 다음에 카피 코드 여기 카피 코드 복사하셨죠? 누르시면 카피 코드 복사가 됩니다. 카핏 해 가지고 복사가 됐죠? 그러면 똑같이 새 파일 만들어서 여기다 컨트롤 V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면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여기에 똑같이 아까 뭐 인덱스 8까지 전화했는데 인덱스 9 해서 저장. 이렇게 해보면 요 화면이 또 뜨겠죠? 요 화면이 뜨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저처럼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캡처해가지고 이 화면을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잘 못 따라가시겠다, 좀 이거 모르겠다,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못 따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소스를 위에다가 출력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아직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네, 처음에는 고객 DB를 수집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HTML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잘 나왔지만 이건 학습이 돼서 그런 거고, 보통 여러분들은 고객 정보는 불법이기 때문에, 수집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건 만들 수가 없다라고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 편법이 좀 입력을 할 수 있는 HTML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똑같거든요. 이게 고객 DB 수집과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틀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랜딩 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줘. 그럼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랜딩 페이지 형태로 조금 이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작성이 그냥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CSS 스타일을 추가해줘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CSS 스타일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추가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예외사항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만든 소스에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줘 라고 하면 아까 만든 소스에서 한 번에 복사할 수 있게 전체 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카피드 해서 카피 코드에서 카피드 뜨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새 파일을 눌러서 비나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장을 HTML이라고 하는 그걸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저장할 때 뭐 새로운 이름을 index 10 HTML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HTML을 붙이기만 하면 소스로 인식을 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메모장에서 해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소스로 구분한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 조금 이제 약간 이쁘게 나오죠. 그래도 아까 전과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문구까지 잘 넣으셨네요. 네, 회원 가입하시는 새로운 혜택 할인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버튼까지 나오고. 네, 윤선필 사장님은 이렇게 끊기셨어요. 어, 이렇게 끊기시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만약에 끊기셨다 그러면 방금 출력했던 HTML 코드 다시 이렇게 쳐보거나, 자, 이렇게 치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걸 써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끊기지 않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우선은 윤성필 사장님 지금 이렇게 코드가 끊긴다고 했는데, 이게 길어서 끊겼을 경우에는 코드를 계속 더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아까 전에 끊겼던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화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아까 전에 지금 윤성필 사장님 같은 케이스일 경우에 한번 쳐보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를 계속 더 작성해줘.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전에 아까 만든 소스에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줘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하면서 조금 소스가 안 끊기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명령을 또 쳐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만든 소스에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줘 라고 하면은
엔터를 치면 지금 위에 게 아직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 다음 명령문이 나오지가 않는데, 아까 만든 소스에서 CSS 스타일을 추가해줘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소스가 또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더 자세한 소스들을 얘가 계속 작성해달라 그러니까 자세한 소스를 더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윤성필 사장님 혹시 문구 한번 쳐보셨나요? 지금은 제대로 나오시나요, 혹시? 나오고 계시나요? 아, 네네. 네네. 그죠? 다시 명령하면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냥 다시 써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써주거든요. 지금도 약간 나오다 끊겼잖아요, 이게. 이게 좀 무료 버전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다가 이렇게 끊기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다시 써달라 그래서 이게 끊기지 않게끔 그 부분까지만 해도 되고, 그리고 더 코드를 이어서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뒤에 거를 또 출력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끊겼던 것도 보여주고, 설명도 끊기면 또 설명해달라 그러고, 그럼 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화면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화면이 그 전에 제가 실습을 조금 했던 화면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도 사실은 아까 전처럼 명령을 똑같이 한 거예요. 아까 전처럼 명령을 똑같이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소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홈 어바웃 서비스 컨택트 버튼 뭐 메뉴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다가 아까 전에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거를 홈 아까 만든 소스에 같은 메뉴 버튼 추가해줘, 아니면 배너 추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모객 정보 수집이라고 하면은 아까 만든 소스에서 이제 차곡차곡 또 나오겠죠. 그 타이틀은 요거는 홈페이지 이렇게 상단에 들어가는 요 제목 부분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고객 정보 수집이라고 여기는 나오기 때문에 고객 정보 수집으로 동일하게 나왔을 겁니다. 보면은 여기 고객 정보 수집을 하고 동일하게 아마 나왔을 건데, 타이틀이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든 소스 상단에 홈 어바웃 메뉴 버튼 추가해줘.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게 입력한 것만 나오면은 조금 심심하니까 화면이, 한번 위에 부분도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바디 부분부터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바디 부분부터 스크립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분들이. 제가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스가 좀 끊기는데, 이렇게 이어서 보여줘 하거나 코드를 이어서 보여줘 하거나, 근데 이게 처음부터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끊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면은 또 이게 똑같은 소스들이라도 조금 짧게 출력해주기도 하고 다르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인덱스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화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단에 이런 버튼들도 나오고, 상단에 제목도 나오고, 이런 배너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run 뭐, view all 서비스, 이게 다 여러분들이 그냥 챗GPT로만 이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일이 코드를 작성하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스들 다 이해하시나요?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챗GPT만으로도 알아서 소스를 만들어 주고 HTML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HTML 파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잘 만드실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걸 하는 소스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또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여기다가 썼잖아요. 랜딩 페이지에 챗GPT한테 버튼 눌렀을 때 고객 DB를 고객 DB라고 하면은 또 불법이라고 또 하니까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쪼끔 피곤하긴 한데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요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걸 또 알려줄 거예요. "이런 식의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만들어라." 요거를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이드를 해 주긴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쪼끔은 있어야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지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요 부분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챗GPT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계속 받으면서 만들어 볼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개발자들만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개발자가 아닌데 이걸 작성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우린 무조건 이제 돈 내는 그런 윅스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사이트는 무료지만 그거 말고 이제 뭐 워드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유료 버전을 써야지 쪼끔 이제 쓸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하면은 우리도 코드를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스파르타 코딩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려주거든요. 거기는 근데 약간 샘플 코드를 아예 그냥 드려요. HTML 코드를 이렇게 드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아예 저는 그냥 HTML 코드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챗GPT가 이제 만들게 한 거예요. 제가 뭐 샘플 코드 드린 거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도 드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랜딩 페이지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입력하는 창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사진 하나 붙여 놓고 쪼끔 이제 있어 보이게 배너 하나 딱 붙여 주면은 우리 그냥 이걸로 그냥 랜딩 페이지에 써 먹으면 되잖아요, 입력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네, 중간에 사진을 넣어 줘 하면은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사진을 넣어 줬을 때 쪼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사진을 넣어 줘."라고 하면은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스를 또 만들어는 줘요. 만들어는 주는데 문제는 요 이미지를 얘가 알아서 불러오진 않아요. 그리고 챗GPT의 단점은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이미지를 직접 가져오질 못해요. 뭐 원래는 이제 편법을 사용해서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와 줘 이런 식으로 막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미지 예전엔 가져오는 게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막혀 가지고 잘 안 되는데 고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 또 나중에 실습하려면 따로 이제 이미지 링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또 실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또 가져왔네요.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 사이트에서 가져와 줘. 이거를 뭐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직접 출력을 못 하니까 아까 만든 소스에 이미지를 넣어 줘. 이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 요거를 이제 넣은 소스들을 또 출력을 해 주겠죠, HTML 파일로. 요렇게 하면은 또 이미지를 아예 넣은 거를 여러분들이 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미지 나오는 게 얘네들도 좀 막아 놨습니다. 이게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이쪽에서도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스플래시로 이제 하는 거를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알려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언스플래시에서 이미지를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거긴 작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는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여기까지 나오는 걸 한번 혹시 이게 되신다면 여기까지 전체 이게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지가 실제로 나오는지. 여기서 이미지가 그래도 나오네요. 한번 요거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 그럼 해볼게요. 카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카피 코드. 여길 누르면 카피가 되거든요. 소스가. 카피해서 또 새 파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저장 버튼 눌러서 또 우리는 momo.html로만 저장을 하면 된다. 저는 11번 만들어 볼게요. index 11.html로만 저장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저장이 됐죠?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안 가져오죠, 지금. 이미지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얘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적용을 해놨다 보니까 이 버튼도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보니까. 네. 실제 고객 DB 저장한 문제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 DB 저장에 문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동의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여기다 그냥 저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활용법이 그거거든요. 개인정보 활용하실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의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밑에다가 동의를 구하는 체크 표시라도 하나 해주면 그러면 이제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넣어주면 문제 없어요. 실제로 고객 DB 저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동의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폼을 작성하실 때도 개인정보 활용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의를 꼭 받으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라디오 버튼 만드는 거 구글 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지 그렇게 돼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언스플래시에서 불러줘 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 해보면은 언스플래시에서 이미지를 언스플래시에서 불러줘 라고 해보면은 언스플래시에 대해 이미지를 불러와 추가한 코스입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제가 했을 때는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볼까요? 네, 밑에 이제 출력하는 것들. 음.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벌써 53분인데 시간이 빨리 갔네요. 음. 자, 이제 바디 부분이죠. 이제 이미지가 나올 시간입니다. 아, 긴장되네요. 제가 했을 때 안 되는데 또 되면 어쩌죠? 스몰 포맷 해서 join now. 네. 이것도 되네요. 아, 이게 사람을 타는 건가. 네. 이렇게 언스플래시를 통해서 불러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미지가 실제로 불러왔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붙여놓고 저장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 하고 12번. 네. 잘 안 뜨죠? 이게 제가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잘 안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 뜨고 잘 못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 뜨신 분이 계신가요? 네, 챗GPT가 이미지는 잘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 말고 이제 이미지 보여주는 또 인공지능 AI 뭐 미드전이라고 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 데서 또 가져와서 소스 코드만 이제 붙여 넣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딱 요 부분이에요. 어디냐? 여기 딱 이미지 src 요 부분에다가 이제 이미지 주소만 넣으면은 딱 요 부분에 들어갑니다.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한번 요거까지만 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소스를 넣는 거. 이 이미지 소스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구글에서 이미지 뭘 쳐볼까요? 뭐 바다 풍경 이미지, 바다 풍경을 한번. 네,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이런 바다 풍경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진들을 낳아서 이미지 주소 복사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사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가 그냥 한번 요 밑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요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한번 넣어 볼까요? 요거를 요 이미지 src 요 안에다가 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 놓고 요 src 다운표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 다운표 안에 넣고 저장하고 아까 전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요거 F5번 눌러서 해볼게요. 떴네요. 아우, 잘 떴네요, 아주. 근데 이거는 뭐 꼬마에서 이거 나오고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뜨죠? 이렇게 뜹니다. srco 안에다 주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미드전이라는 아까 뭐 얘기도 해드렸지만 이 저작권에 문제 없는 파일들, 뭐 그림들 이런 것들만 잘 찾아가지고 src에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이제 주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챗GPT가 못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가 못 넣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넣는지만 알면 우리는 그냥 다 복사해서 붙여서 넣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네, 이렇게 요 src, 이미지 src 요 부분에다 넣어준다. 요거 혹시 실습해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혹시 있으시면 한번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만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의심하실까 봐. 혹시 되신 분 있으면 한번 요거 복사해서 한번 넣어주세요. 캡처 한번 해서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되신 분. 네네. 아직 안 되셨군요. 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활용하는 방법. 요런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화면 있잖아요. 웹사이트.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 주소 복사해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붙여넣느냐. 여기 src 요 안, 이미지 src 꺽쇠 있는 부분 안에다가 요거를 붙여넣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붙여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파일을 띄워놨다면 테스트를 하려면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딱 챗GPT로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거 빼고는 진짜 홈, 어바웃 메뉴 만들었죠. 이거 입력하는 창 만들었죠. 버튼 만들었죠. 뭐 여기 뭐 이런 숫자도 넣어줬네요. 뭐 이렇게까지 다 되신 거예요. 뭐 여기 막 join our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 요 이름도 바뀌었죠. 뭐 다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했잖아요. 다 챗GPT가 다 했잖아요, 지금. 지금 챗GPT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준이 왔다.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인 나우 눌렀을 때 이 버튼 저장하는 거는 구현하는 건 사실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 전까지 이 화면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챗GPT 활용해서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이런 화면들을 좀 쉽게 만드는 거.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하면은 가장 좋긴 한데 챗GPT로만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은 코딩 지식이 아예 없이는 조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노코딩 홈페이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익화를 하기 위한 구글 애드센스를 붙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 인프착들 이렇게 딱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리타게팅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1번, 1번 한번 다들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도 뿌듯하고 제가 또 오늘 생일입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생일이 지났는데 어제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또 생일의 마지막을 또 함께 해가지고 정말 네, 뜻깊었고 윤성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랜딩 페이지 함께 만들어 봐서 저도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박덕훈 사장님이 또 좋은 거 주셨습니다. 제가 또 잘 먹겠습니다. 그건. 네. 여러분들도 좀 선물을 주시면 좋은데. 네, 뭐 선물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뭐 박수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하고 이제 박덕훈 사장님께 이제 또 마이크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후기도 뭐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네,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박덕훈 사장님께